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오전 9시 32분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김용현 그리고 여러 지휘관들의 공소장 및 장관들의 국회 발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반대 증언의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계엄이 경고용 또는 국민들에 대한 호소용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증언이었는데 이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불리한 어제 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계몽령이라고 한다.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군사조치였다고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거기 윤석열의 운명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비아냥하는 뉘앙스로 들려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되겠다. 즉 파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어 가지고 복귀하면은 또 이런 계엄령 아닌 계몽령을 펼 것 아니냐. 비상계엄령을 펴면서 이것은 야당에 대한 경고 또는 국민들에 대한 계몽이니까 또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뭐 그렇게 되면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으로 복귀시킬 것이냐 하는 큰 의문을 하나 던지게 하는, 그래서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과 변호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어제 심리였다고 저는 봤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글을 쓴 윤석열 대통령과 결정적으로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선관위를 습격한 사건에 대하여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그런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 김 전 장관은 그것은 대통령 몫이라고 했어요. 아니 부정선거가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디 가고 그런 증거가 없어가서 확인하려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비상계엄이란 뜻인데 이 계몽령이란 말은 두고 씹힐 망을 될 것입니다. 망은. 이날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의사당 본관 내부로 특전사 280명이 들어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자 장관이 보기에 특전사 인원들이 본관 건물 바깥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들이 들어갔나라고 물었습니다. 김용현 씨는 280명은 복도 등 곳곳에 가 있었다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본관에 라고 답했습니다. 아주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해도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사전에 뭐가 좀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제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은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령을 선포해봤자 실행될 것도 아니니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막 그대로 두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뭐 법에 위반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어차피 뭐 조기에 군대를 거둘 거니까 그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마나한 계엄을 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시 계엄을 했다는 것이고 장난 차원의 계엄을 했다는 것이고 이래 되면 이거 사이코 드라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을 검토하면서 포고령에 왜 전공의를 집어넣느냐고 웃으면서 김 전 장관에게 묻고 어차피 실행될 것 같지 않으니 빼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사직한 전공의를 파업 중이라고 거짓말하고 48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 웃으면서 사람 처단하는 포고령을 빼지 않고 그냥 두는 겁니까? 이날 김용현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정언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 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는데 이 쪽지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뭐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했느냐 하면 대통령이 불러서 가니 실무자를 통해서 쪽지를 전달했다고 국회에서 정언한 적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국방장관이 상위자인 부총리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쪽지가 보면 전부 다 지시입니다. 지시. 아니 상급자에게 지시를 합니까? 이 역시 윤석열 보호용 정언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는 헌법 76조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에 근거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코로나로 몰리니까 제5공화국 국가보위 입법회의와 같냐는 질문에는 실수로 잘못 썼다고 했어요. 실수로 잘못 썼다는 게 비상입법기구입니다. 비상입법기구는 현존하는 국회를 없애버리고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쪽지가 중요한 겁니다. 실수로 잘못 썼다니 횡설 수설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12.3 비상계획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건네진 못했다. 최 장관이 좀 늦게 와서 만나지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전했다고 답했는데 최상목 현재 권한대행은 그때 대통령이 실무자를 시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쪽지로 불리는 이 문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3가지 지시사항이 담겼습니다. 아니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이거 내가 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모순에 걸려가지고 이게 앞으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예산을 전제로 하는 비상입법기구는 구상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성립될 수 있어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구성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했는데 완전히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입법기구는 국회인데 사실상 국회 기능인데 그걸 기재부 내에 구성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가 혼이 납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헌법학자들은 비상입법기구가 헌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76조 1항은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의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조항인데 76조 3항은 대통령은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을 발동했을 때도 국회가 일주일 뒤 본회의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금융실명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할 근거는 현행 헌법 어디에도 없다. 1972년 유신헌법조차도 국회는 기능한다고 전제하는데 예산을 차단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과거 헌법에도 없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장황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에서 딱 걸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미선 재판관이 국가 비상입법기구라고 쓴 건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할 기구를 생각한 거냐? 50 국보유와 같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총리에게 줬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겠느냐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완전히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지시입니다.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나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자기가 지시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란 단어가 오해가 되고 있는데 국회를 대신할 거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럼 기재부 장관에게 왜 줬겠느냐? 그건 제가 쓸 때 잘못 실수로 쓴 것 같다. 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했다요. 아니 실수할 게 따로 있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입법기구를 새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그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비상입법기구란 말은 국방장관 차원에서는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탄핵소추가 기각되어 복귀하면 또 비상계엄령을 펼 것이란 합리적 추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계몽용 군대동원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못할 짓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